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서부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영극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로컬리지 이제 강의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일단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8월 달인가 올해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좀 맡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지부에서 이제 한 명 보내겠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오게 됐고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올 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예비 CEO 분들이랑 이제 학생분들이 조금 같이 듣는 수업이라고 정보가 있어가지고 전 학생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 좀 뭐 취업 이 관리가 네, 처음에 네, 시작되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 상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 일단 저희가 지금 뭐 창업 사업은 사실 저희가 하는 여러 사업 중에 이제 한 갈래라서 중진공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셨을 때 어떤 사업을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런 약간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창업 프로그램도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앉아 계시는 수강생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제 보실 분들이 그 요건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맞다고 해서 뭐 중진공의 지원 사업 전체를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게 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그 강의 교환 위주로 한 장씩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되는 대로 하고 궁금하신 사항들 Q&A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총 4가지인데 일단 저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저희 주요 사업 안내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인데 뭐 주요 사업 안에 물론 창업 사업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설명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들 여쭤봐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혹시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바로 즉답 못 드리는 거는 복귀해가지고 관계 뭐 부처나 부서에 좀 물어봐가지고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오늘 처음 뵙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근무해 왔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2014년 9월 달에 중진공에 첫 입사를 해서 이제 올해로 10년 차 맞이하는 직원이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는 여의도에 있다가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주 이전하고 첫 입사 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주에서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제일 처음에 홍보실에서 한 2년 9개월 근무하고 저희가 이제 본사 근무하면 또 지역 본지부 약간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뭐 기획 업무하다가 울산 지역 본부 가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확장하는 시기에 제가 울산을 가서 울산 청년 창업 사관학교 계속 멤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 기업인분들 발굴 그리고 뭐 신청 기업들 뭐 이렇게 서류 정리하고 그런 과정들 제가 좀 총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사 와서 이제 뭐 수출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제가 3년 동안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그뭐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추진 전담반에도 있었고 본사에 조금 오래 있으면은 좀 좋은 부서로 보내주거든요. 경남 서부 지부가 진주에 있는 지역 본지부라서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데 제가 운이 좋게도 올해 1월 달부터 와가지고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이 되게 넓거든요. 물론 진주, 사천, 뭐 거창, 고성, 통영, 하동, 합천, 남해까지.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 부서 전체적으로 한 350개사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자금으로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3분의 1 정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고 약간 이제 성장해 가는 CEO 분도 계시고 이미 크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제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
기업의 그 특성이나 성장 단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강의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중진공 뭐 소개인데 좀 재미없는 부분이라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저희 이제 79년도에 최초로 이제 설립된 기관이고 기관 성격 뭐 그런 거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기고 저희가 총 1,422명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랑 이제 서부 영남 관할하는 저희 지부에는 지금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1년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뭐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저희 운영 근거인데 뭐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넣어왔습니다. 이런 법이 따로 있고요. 저희 운영하는 그리고 주요 연역인데 이제 79년도면은 사실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해거든요. 액면가가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79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돼가지고 그 뭔가 시대별로 요구되는 지원 정책의 그 방향 같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때는 뭔가 근대화, 약간 이제 좀 옛날 말 같잖아요. 요즘은 뭐 초격차 신산업, 뭐 AI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처음이었고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 이제 따라하는 이제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다가 이제 뭐 IMF 터졌을 때는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구조 고도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신성장 지원 쪽에 보시면은 이제 청창사 저희가 청년창업사관학교로 그냥 줄임말로 청창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년도에 이제 최초로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기업 진단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특허도 12년도에 했고 그래서 2010년에서 그 11년, 12년 이때가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한 단계 점프업하는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거든요. 근데 19년도에 이제 벤처가 새로 들어가면서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기관 성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쭉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 이제 전국 조직인데요. 저희 이사장님이 이제 넘버 원이시고 그 밑에 이제 각 이제 임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이제 지역 본지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제 기준으로 지역 혁신 이사 밑에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부권이고 여기 맨 끝에 경남 서부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네, 여기 33 지역 본지부 중에 하나의 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제 중진공 사업을 쓰실 때 본사가 뭐 우리 관할 내에 있어도 지원을 거기서 받을 수도 있고 공장이라든지 뭐 지사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최적 입지가 어딘지 거기에 따라서 전국 다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 뭐 필요하신 대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올해 이제 다 끝났지만 올해 저희가 총 11조 1,389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뭐 수입 지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저희 위에 이제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상위 부처 저희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상위 부처인데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있습니다. 중기부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중기부랑 이제 중진공이 하나의 기관이고 그 밑에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해서 R&D를 전담하는 기관도 있고 창업진흥원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만 진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고 중진공은 그런 이제 특성이 종합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게 말하면은 여러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기업이 한번 들어오면 저희 툴 안에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의 단점인데 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거를 고도화시키는 부담이나 또 다른 기관하고 이제 차별성을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내부적인 좀 고민이 있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랑 이제 거래를 시작하시면 좀 많이 좀 연계해서 유용한 정책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출자회사 현황 뭐 저희가 전에 출자한 출자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B2C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 특히 소비재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엔드 유저가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유통센터에서 이런 판로 개척하는데 좀 지원 정책을 하기 위해 따로 저희가 출자를 했습니다. 뭐 유통센터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에 그냥 중소기업 제품들 쌓아놓고 기다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소싱을 해가지고 뭐 해외에 보낸다든지 국내 뭐 유통망들 있지 않습니까? CJ라든지 뭐 마트 이런 데 좀 협업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이제 매출 실적을 일으켜준다든지 그런 초기 마중물 지원 같은 걸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벤처 투자하는 데입니다. 이제 투자 기능이 제일 직접적인 핵심 기능이고 우리가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 시드 투자 같은 걸 많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벤처 투자 쪽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뭐 시리즈 A부터 C까지 이제 투자 유치하는 것들 전문으로 하는 데고 그리고 뭐 중소벤처 기업 인증원은 뭐 사실 뭐 단독적인 기능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나중에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하시면은 내가 그냥 바로 시장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 뭐 몇 차 협력사 또는 대기업 원청사의 협력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 운영하실 때는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라든지 그런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해요. 우리의 협력사가 되려면은 뭐 ISO 9001 인증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 뭐 45001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취득하실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고 요 중소벤처기업 인증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이 인증 대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사장님들께서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는 부분인데 그 중에 이제 선택지 안에 한 개가 우리 출자에서 인증원이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너스는 그냥 저희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데라서 크게 대표님들이랑은 관계 없는 출자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을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가 미시적인 사업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이제 올해 사업 운영 방향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지원의 여러 분야를 커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키워드만 보시면 1번이 이제 정책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대출이죠. 융자, 정책자금 융자라고 보시면 되고 2번은 이제 수출 지원이고 3번은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좀 경영하시다 보면 특히 제조업, 전통 제조업 같은데 뭐 상평 공단 같은데 가보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기업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의 뭔가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우리 국내 근로자들의 뭐 제조 현장이라든지 또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제 4번은 뭐 지역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수도권 일국화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쪽에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잖아요. 뭐 사실 진주 시민으로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게 또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지방 육성 정책들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뭐 5번은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홍보하는 문구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융자 쪽인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다 보면 초기에 아이디어나 우리가 기술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거 하려면 돈이 좀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인건비도 들고 마케팅비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샘플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융자라고 하면은 뭐 대출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인데
처음에 이제 시드가 부족할 때 우리가 이걸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경영을 잘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순환 구조고 그렇게 해서 잘 상환하시는 거. 근데 사업이 꼭 생각한 것만큼 항상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어도 그 경기에 아주 민감한 산업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출 위주 구조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좀 세우시되 상환 가능한 여력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융자라고 하면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진공 정부 기관이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돈이겠네. 그럼 당연히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거고 대신에 반면에 또 깐깐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쪽에 가면은 그냥 담보 여력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개인주택을 저당 잡힐 수도 있고 우리 공장, 토지 건물을 저당 잡아가지고 담보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저희는 이제 담보부 대출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의 이제 사업장, 공장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담보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담보부로 하지만 나머지는 다 신용대출이에요. 신용대출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매출이 없어도 또는 창업 3년 미만이라서 재무 구조가 좀 열악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쪽에 문 두드리다가 안 되시는 경우에 저희 쪽으로 왔을 때 뭔가 아이템의 유망성이라든지 좀 향후 미래 성장성 같은 것들 저희 평가 툴에 이렇게 해봤을 때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융자를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주머니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머니 안에서 선착순으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한정된 주머니 안에서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상대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간의 뭔가 상대평가에 의해서 약간 못 받으시는 분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자금 종류가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로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산이 많은 게 창업 기반 자금이라고 해서 창업 7년 미만 기업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업력 기준으로만 하는 거고요. 근데 7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쓸 수 있는 자금의 종류가 조금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우리가 시설 자금을 할 때만 쓸 수 있다거나 특정 그 테마에 적합할 때만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자금이 저희 전체 예산의 한 7, 80%인데 그게 집중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창업자들을 많이 지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업력 기준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수혜 그 액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조, 한 5조 가량의 연 예산을 굴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3개 지역 군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라든지 기업 분포수에 따라서 그 자금을 조금씩 나누거든요. 안분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국 예산의 한 2에서 3% 정도 받아오신다고 보면 되고 그걸로 이제 전 권역을 저희가 커버를 해야 돼요. 서부 경남. 예. 그래서 형평성도 중요하고 모든 이제 수혜 범위를 늘리는 거죠. 신청하는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도 저희의 우선 가치고 또 수월성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제 지원 조금 해주면 튀어 오를 것 같은 기업들한테는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저희가 축으로 가져가거든요. 지원해서.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대 초격차 신산업, 신산업 중심, 디지털 요즘 이제 언론에 보시면 이런 용어들 많이 보시잖아요. 가까이 테슬라,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시작되는 그런 빅테크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잖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럼 그런 대기업군의 협력사들이 있고 그 협력사들한테 또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 그 구조가 쫙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공급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소외받는다고 느끼는 업종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한다라기보다 못 한다라기보다 조금 지원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지원은 여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내가 이런 트렌드에 맞는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근데 꼭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못하는 걸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걸 하되 이런 트렌드랑 내가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조금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쓰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우리를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직접 대출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75%. 이게 아마 점점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 개념이 직접 대출이랑 대리 대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직접 대출은 말 그대로 중진공이 대표님들하고 바로 직거래하는 거예요. 융자를. 근데 대리 대출은 우리가 심사는 해요. 근데 그 심사 다 하고 나서 이걸 집행 권한을 은행 쪽에다 넘기는 거예요. 돈이랑 금리는 중진공 거를 가져가는데 이후에 이제 관리는 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 쪽에서 가산 수수료가 좀 붙겠죠. 이자가. 그래서 그래도 그냥 일반 이제 은행에서 4, 5%뭐 6% 나온다고 하면 대리대출라면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저리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이제 자금 융자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정책적인 기준금리 2.9%로 4분기 내내 유지를 했거든요. 동결을.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만큼 금리 인하를 좀 못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좀 마진이 많이 벌어졌어요. 2.9%면 시장금리보다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조금 저금리로 운용을 했다. 근데 이제 2.9%에서 시설자금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인하를 해주고 또 기업의 재무구조나 신용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되는 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4% 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용어가 좀 저도 처음엔 엄청 어색했는데 2차 보전이라고 있거든요. 2차 보전. 이게 그냥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쪽에서 만약에 5%로 자금을 조달을 하셨는데 중진공 2차 보전을 신청하셔가지고 만약에 3% 2차 보전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은행권에서 실질금리가 2%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2차 보전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융자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담당하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 그 종류거든요. 정책 자금에. 그래서 보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 창업 사업화 밑에 그 창업 기반 지원 자금, 개발 기술 사업화 이렇게 있는데 요 제가 내역 사업 위주로 그냥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업 개발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업 7년 미만 기업들 대상 그리고 개발 기술 사업화는 뭔가 우리 특허 그리고 뭐 R&D 성공 과제 뭐 이런 실적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대출을 해드리는 거고 수출 신시장 진출 자금은 수출하시는 기업분들 그 중에서 이제 10만 불 미만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로 지원을 해드리고 10만 불이 초과하면 이제 글로벌화 자금으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성장 요게 이제 시설 자금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조 현장 스마트화 저희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초기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의 구분 없이 TP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정부나 민간에서 스마트 공장 인증을 받으신 거면은 이 이제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융자 대상으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넷째로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탄소 많이 들어보시죠 용어. 그래서 뭐 저탄소, 뭐 녹색 경영하시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런 기업이면은 넷째로도 볼 수 있고 스케일업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특수자금 중에 이제 사업전환이랑 무역조정, 재창업 구조개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경남사업에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업 전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요즘 뭐 DX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익스체인지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익스체인지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전환인데 어, 진주를 예로 들면 진주가 옛날에 이제 대동이 있었고 지금은 사천에 이제 대동 기어가 있고 그 농기계 쪽 가공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진주 쪽에. 근데 이제 농기계 시장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글로벌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인분들이 좀 어려워서 근데 가공 기술은 또 뛰어나시니까 이제 미래 신산업 쪽 그 제조로 넘어가시는 단계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항공 부품을 제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뭐 기어류로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아예 방산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전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지금 전환기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사업 전환 자금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고 재창업은 창업하시다가 조금 어려워서 폐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폐업하시고 나서 말 그대로 재창업을 하셨을 때 아마 다른 자금들에서는 약간 그 허들이 높을 수 있는데 그 재창업 기업인분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재창업 자금이 따로 있고 또 구조 개선 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영이 조금 어려운데 말 그대로 우리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 결과 구조 개선 가능 의견으로 판단이 되면 또 자금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지진이 나거나 공장에 불이 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긴급 경환 자금 같은 것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복잡해서 터치가 되네요. 네, 좀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제가 그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업 성장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마다 이제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정체돼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환해야 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융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돈 받는다고 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짜 뭔가 착수를 해야 되는데 융자가 조금 부족하다 할 때 이런 테마별로 우리한테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쪽이나 아니면 중진공 뭐 다른 지역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복잡한 개념이라고 해서 넘겼던 건데 성장융합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융 기법인데 직원들도 좀 어려워해요. 이거를 실제로 금융 자본 시장에서 이걸 하는 본사 직원만 이해도가 100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지역에 있는 직원들 한 90 정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내면에 있는 아주 복잡한 산식이나 그런 것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다만 이거의 이제 정책 취지라든지 저희가 올해 지원한 케이스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은 성장융합 금융 쪽에 밑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 공유형 대출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케일업 금융이라고 있거든요. 성장 공유형 대출은 그 회사채 CB나 뭐 BW라고 해가지고 이런 채권의 종류예요. 회사채 이거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진공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특성이 다른 운전자금보다는 대규모로 자금 지원이 돼요. 다른데 1억, 2억 이제 융자 된다고 하면 이거는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스케일업 금융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거든요. 회사채를 이제 유동화한다는 표현을 써요. 유동화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중진공이 전 100%를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민간에 매각하면은 정부 재원만 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조금 창업이 성숙화되고 우리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근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다. 그리고 메뉴의 투자 조건부 융자는 창업 기업들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융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A씨라든지 V씨라든지 투자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투자를 만약에 받으셨거나 아니면 받으실 예정에 있는 기업이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선 대출을 하고 나중에 투자가 실제로 유치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반환받는 구조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자는 좀 복잡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대표님들 가, 알겠습니다.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꼭 듣고 싶고 예. 질문하는 게 사실은 많았거든요. 예, 예, K 기업가 예, 연동부서. 예, 근데 제가 5시에 예. 미팅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 연락처 이사장님한테 있으니까 네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 사용하는 신제품도 있습니다. 녹차.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님들께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대표님들 아이템으로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아이템 혹시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네. 컨텐츠? 뭐 애니메이션이면 애니메이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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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테라피, 예, 테라피 이런 거 그리고 또 우리 전통 그 놀이를 가지고 만드는 플레이라고 모모 플레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아, 요새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예, 예. 다 그냥 그런 것들이라서 보니까 우리하고는 아, 이런 쪽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플레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놀이 네, 예, 콘텐츠? 예, 예. 그게 뭐 예. 관광 상품 같은 거? 관광상도 되고 이제 예, 좀 교육 프로그램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힐링, 웰리스. 예, 예. 이런 아, 콘텐츠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 사업장에 그런 시설들을 갖춰놓고 관광객들 유치를 해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아니요, 시설 갖추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단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그거를 제작을 해야 돼요. 예, 그 과정들을 찍고 예, 그리고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것들 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아, 이제 예를 들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홈페이지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당장 그러면은 요거는 내수 위주로 가시는 거죠? 수출, 지금은 이제 내수죠. 네, 우리 이제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예, 예,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상대를 하고요. 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그 지수 성산마을 K기업가 정신센터하고 네. 성산마을하고 네, 오령하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런 워크숍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하루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워크숍이 있더라고 교육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체험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리고 콘트 같은 거 상품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네, 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창업 아이디어를 내놨거든요. 네, 기업가 지원센터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토요일 날 창업계에 나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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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제 데모할 때도 예, 가도 그거 이제 일단 찍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영상이라든지. 아,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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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저희는 그런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세부적으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네. 예,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요건들이 좀 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러면 수출 쪽은 바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기업도 있고 없으실 기업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수출 바우처 아까 제가 본사에서 3년 동안 담당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방금 대표님한테 여쭤봤냐면
이제 수출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드웨어, 최종 제품일 수도 있고 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저희가 업계에서는 무채물 용역 수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수출이 다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수출 단계를 저희가 그냥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나눠 놓은 게 지금 표에 보시는 건데 수출 실적이 뭐 0인 기업들은 뭐 내수고 뭐 구간별로 초보, 유망, 성장, 강소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바우처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도 아니네요. 쿠폰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뭐 내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정부 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보조금이랑 기업 부담금이 합해져 가지고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매출 구조일 수도 있고 수출액 구간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70% 보조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 사업비 1억이라고 하면 보조금 7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바우처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건 뭐 수출이니까 수출 위주로 말씀드리면 수출용 뭐 제품 홍보 영상 만드는 거나 또 외국어 홈페이지 만드는 거나 또는 외국에 이제 샘플 보내 시제품 제작한다거나 그리고 뭐 인증 뭐 취득하는 거 뭐 유럽의 C 인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중국의 CCC 인증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같은데 인증 통과가 반드시 돼야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수도 있고 특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당 특허가 그 수출 당국에 뭔가 선행 특허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조사 서비스를 우리나라 특허 법인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서비스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정부에서 700만 원 보조하고 우리 자부담 300만 원으로 그거를 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보조율 70%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제가 예전에 수출 관련해 가지고 네, 바운더리를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자체를 수출해서 현지에서 플랫폼 구축 작업을 이제 준비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런 것도 수출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정부에서 예. 저희가 인지하는 거는 수출 기업이다 아니냐는 수출 실적 증명서라는 그런 증명 서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교부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률로 권한을 수탁해 놓은데요. 근데 여기는 직접 수출만 집계를 해요. 직접 수출만. 물건이 물품으로 가는 수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직접 수출하면은 그것도 서비스 예, 직접 수출. 수출 신고 필증상에 예. 내가 수출자로 돼 있으면 돼요. 제조자가 있고 수출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제조 역량은 있는데 수출 업무는 잘 못해. 인력이 없어. 그러면 수출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나 아니면 그런 대행사들한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적으로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간접 수출이에요. 그런데 간접 수출은 좀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직접 수출은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관세청에서 필증 수리하면서 바로 우리 수출로 쌓이는데 간접 수출은 수출자가 이거를 별도로 신고를 안 해주면 없어져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출자한테 만약에 우리가 간접 수출자의 지위에 있다면 우리가 간접 수출 실적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서류를 꾸며가지고 너희가 제출을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간접 수출이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만든 물건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수출 기업이 아닌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모든 건 서류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기관이 한국무역협회 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직접 수출이랑 그 서비스 수출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서비스 수출, 그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게 아까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 실적 증명이라는 서류로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출 실적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무역협회 쪽에다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수출 지원 사업을 쓰실 계획이 없더라도 수출 실적은 쌓아 놓으면 손해 보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자체가 수출 지향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점을 주거나 아니면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실적이 있으시면 소액이라도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유행의 자산이 이제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네. 서비스 상품이 들어가서 향후에 이제 그 서비스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네.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는 예. 실무적인 건 사실 그 기관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교부 기관한테. 저희는 항상 기업인분들이 가져오시는 실적 증명서를 보니까 실적이 있으시네요. 이 정도인데 그거를 실제로 잡아주는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근데 뭐 우리 뭐 뽀로로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뭐 굿즈도 있지만 굿즈 나오기 전에 애니메이션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서비스 수출이거든요. 컨텐츠 쪽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챙겨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이제 이런데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기부에서 이제 작년부터 수출 지원 사업의 틀을 좀 튼 게 기존에는 직접 수출만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간접 수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간접 수출이라도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B2B, 그러니까 B2C 아니라 이제 바이어들하고 그냥 바로바로 만약에 거래를 하시는 형태의 비즈니스 하신다면은 온라인 쪽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뭐 고비즈 코리아 플랫폼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업로드 해놓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역으로 이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재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뭐 B2B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외에서 박람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가장 효과적인 그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좀 비대면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제 완화되면서 다시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은 많은데 나중에 실제로 근데 필드 가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아 이거 뭐 지원 사업 많은데 우리가 뭐 쓸 게 별로 없네, 뭐 잘 안 되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자체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시는 아이템 자체가 좋은데 정부에서 집중하는 그 포커스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벗어나 있더라도 포커스 맞추는 거랑 뭔가 접목되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이 이제 전통 산업 쪽에 좀 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합했을 때 약간 순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좀 현실적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대부분 좀 문호를 많이 넓혀놨기 때문에 예,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일단 한번 들어오시면 저희 중진공 지원 컨셉은 한번 들어오면 그 단일 사업 안에서 다른 거를 조금 내 내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다른 이제 연계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좀 많이 마련을 해서 한 개 사업에 들어와도 한 3개 사업 받은 듯한 그런 효과를 저희가 드리는 게 저희 정책 지원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메인 컨셉이 나랑 맞다고 생각되면은 우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창업 기업가분들 대상으로 조금 특화된 지원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전국 33개 지역 분지부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조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조직 중에서 좀 스타트업, 이제 뭐 실리콘밸리가 있는 시애틀이라든지 뭐
뉴욕이죠, 그거는. 근데 시애틀이 뭐 이제 최근에 제2의 실리콘밸리로 뜨고 있어가지고 시애틀이나 유럽 쪽에는 이제 파리, 뭐 베트남 하노이, 싱가폴, 일본 도쿄 이렇게 5군데의 청년 창업가 분들이 좀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K 스타트업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글로벌 현지 뭐 투자 유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고, 현지 또 저희가 가보면 현지 유관 기관들이랑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기업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싱가포르로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싱가포르 뭐 국립대학 병원이라든지 싱가포르 국립대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입주 기업이 뭔가 협업할 수 있을 거리가 있으면 연계해서 뭐 R&D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코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코트라나 이제 저희 중진공이나 좀 성장 단계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 코트라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해외 현지에 이제 시장 조사하는 거, 그거는 코트라가 확실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코트라랑 좀 차별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자금 투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 가지고 해외에서 한 번에 지원해 주는데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꼭 뭐 청년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창업하셔서 나중에 해외 가실 일이 있다 하면은 중진공 이제 해외 사무소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K 스타트업이고, 이게 이제 전체 저희 해외 거점 분포거든요. 보시면은 가까이는 뭐 도쿄, 일본, 중국 상해,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 데가 저기 칠레, 산티아고까지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코트라는 그 태생 자체가 해외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많아요,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요 이제 핵심 비즈니스 거점에만 좀 있어요. 기업, 중소기업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가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데만 좀 해놓은 상태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쪽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 빈살만 왕세자 아시죠? 그래서 뭐 네온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네온 그 뭐 건설이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그쪽에 이제 뭐 식수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수출 시장이 있으면 이런 저희 GBC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하는데 그런 쪽에도 그냥 나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공간을 드리고 현지에서 이제 네트워킹 지원하고 뭐 행사 같은 것들 있죠. 뭐 박람회, 상담회, 바이어 미팅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혹시 계획 있으시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근데 다른 사업이랑 다르게 그 신청서가 막 분량이 많고 경쟁 PT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공실이 좀 있어야 돼요. 남아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공간이 없으면은 그냥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입소는 못하지만 시설은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그 입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네. 사업자 등록해야지 그까지 절차가 다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비자라든지 예.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다 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해외에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칭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편집하다 하나 더 들어간 거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쪽으로 좀 오는데 이게 여러 지금 사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것만이고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사업 책자를 찍어내거든요. 그게 두께가 이만해요. 한 2권인가 3권으로 분철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많은데 창업 지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좀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새롭게 기업을 신설하면 그냥 창업이냐? 이게 이제 기업인 분들이랑 정부 쪽에서 가장 미스매치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
테이블 표가 있어요.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첫 기업 설립이다. 그럼 무조건 창업이겠죠. 근데 옛날에 창업을 뭐 3년 이내에 한 번 했다가 폐업을 해버리고 또 신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종 창업, 그 업종이 다르다. 이전엔 제조를 했는데 이번에 서비스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똑같은 거를 그냥 연달아서 하는데 이건 창업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여러 기업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위장 폐업, 위장 창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전 이제 사업자에서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지 융자를 최대한 쓰고 상환 의무를 이제 안 하고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신생법인을 만들어서 또 정부 자금을 받는 그런 뭔가 부작용을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테이블표에 따라서 우리가 창업 기업인 거를 확인을 이제 받아가지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런데 이제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창업진흥원 쪽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실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실무를 하다 보면. 근데 거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거를 공신력 있는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창업기업 확인서 뭐 다른데 지원했는데 창업기업이 아니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역으로 그 기관 담당자들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명할 때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기업인지 아닌지를 좀 해야 되고 창업이랑 또 청년 창업은 달라요. 청년이라는 게 내 마음은 청년인데 이게 저도 이제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청년이 아니고 이제 만 39세 미만까지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청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39세 이하도 있고 또 45세 이하는 뭐 군대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산업 분야가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 그게 전통 제조가 아니라 좀 정부에서 그 초격차 신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몇 년을 늘려주는 그 업종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 이제 운영 기간 같은 것들을 조금 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업마다 대표님마다 좀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 39세가 넘었다. 근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런 거는 다 공고문에 나와요. 공고문에 지원 요건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 39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창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글창사 글로벌 창업사관학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 이어드림 스쿨이라고 해서 AI 기술력 양성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력 양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돼 있는 거라서 오늘은 그렇게 비중 있게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청창사랑 글로벌 창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현장에 계신 대표님들이나 나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여기에 조금 해당되신다 하면은 항상 사업 공고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뜨거든요. 그리고 뭔가 조금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이 워낙 많고 전국에 중소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거 공고 뜨면 연락해 주세요. 메모 남기시는 전화가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쯤 시기를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 공고가 뜨는지를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로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중에는 그 전 정부 기관 그리고 그 산하 기관들의 사업 공고가 집중적으로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만약 놓치셔가지고 못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꼭 메모를 해두시거나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중순부터요?
12월 마지막 주부터 보셔야 돼요. 마지막 주 예. 주로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이 될 거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는 매일 가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예, 그러면은 중진공은 산하기관이니까 당연히 중진공에서 올리는 공고 중기부에도 올라가고요. 그 외에 뭐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여러 산하기관들의 사업 공고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시려면 중기부 가시는 게 제일 좋고 중진공 오시면 저희 사업만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 가셔서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청사 설명을 그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드리면 11년에 생겼는데 설립 당시 이제 11년도에 청년 창업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2000년대 기억 나시나요? 닷컴 열풍, 나쁜 말로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우후죽순 생겼다가 다 망했잖아요. 몇 개 빼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너무 청년 창업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2010년 이제 10년간의 시간 동안 이제 35% 포인트나 청년 창업률이 줄어드는 시기였거든요. 2011년이. 그래서 이제 뭐 중진공 쪽에서 이런 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뭐 종합 지원 사업 같은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요게 이제 이때까지 연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산에 저희 연수원이 있거든요. 초지역이라고 하는 쪽에 그쪽에 한 군데 개소했다가 요거를 1년 이제 운영을 했더니 정부 쪽에서 시대 흐름이랑 좀 잘 맞으니까 조금 확대를 해봐라 해서 12년도에 조금 확대를 했고 쭉쭉쭉쭉 하다가 18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이때 제가 울산에 있었을 때 개소 전담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좀 확장기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이제 말이 없었어요. 이게 패키지라고 하면은 뭐 다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강조가 되는 게 처음 청창사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조금 보육 위주 입소를 시켜가지고 뭐 잘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조금 업력이 운영 경력이 10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 기업들이 투자도 받아야 되고 다른데 이제 좀 뻗어 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이제 후속 지원 같은 걸 좀 더 강구해봐라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쭉쭉쭉쭉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를 이제 그냥 성공 패키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 예산을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796억 원, 선발인은 85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23년도에는 845억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정부에서 세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른 사업 쪽에다 좀 이제 안분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고 지원 대상은 이제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면서 창업하고 나서 3년이 또 넘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원 내용은 이제 지원금 저희가 이게 홍보할 때 뭐 최대 사업비 1억 원 뭐 지급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 뭐 저도 그렇고 그냥 1억을 그냥 꽁으로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총사업비 예시를 들었는데 총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정부 지원금 70% 해서 7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청창사는 이제 현물 출자가 20%고 현금 출자가 10%예요. 그러니까 나는 1천만 원의 현금은 있어야 돼요. 그걸 납입을 하면 7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그럼 20% 현물은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현물을 출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그 인건비로 그냥 충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창사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하는 그 월보수 있죠. 나 포함 그 임직원분들 그걸 다 합해서 그 사업 기간 동안 2천만 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이거는 가상의 그냥 카운팅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 부담액은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1억을 제가 그냥 예시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최대로 지원되는 건 1억이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비례해서 우리랑 현물이랑 현금 출자 비율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7분의 1 적용을 해야 되니까 대략 우리의 현금 출자가 한 1,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정부 지원금 1억을 받으시려면 현물 출자도 인건비를 근데 그만큼 늘려야 되니까 대표자 단독 기업으로는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근로자가 몇 명이 있어야 그걸 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계산해 가면서 우리가 그 정부 보조금액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전국 청창사에 전문가분들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상담하시면 엄청 잘 알려주실 거고 아쉽게도 경남 서부는 너무 조그만 데라서 청창사가 없어요. 저희는 경남 지역본부 창원에서 경남 쪽을 다 총괄해서 청창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본 연수원이 저기 진해에 있어요. 진해 쪽에. 여기서 운전해서 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입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관학교 생활을 하시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창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 지금 아까 청년이 네. 39세 미만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하네. 이하네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사업할 때 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접수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 나이가 적용이 될 거예요. 접수일. 그래서 엄청 타이밍을 잘 재셔야 되는 게 접수일 마감이 3월 18일인데 내 생일이 3월 19일이다. 그럼 그 전에 해야겠죠.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루 차이로 내가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 교육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창업 코칭이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전담 교수님들이 계세요. 각 창업 사관학교마다. 그래서 학사 관리라든지 그런 코칭 같은 것들 다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기술 지원, 제품 개발하시는데 뭐 필요한 장비라든지 뭐 기술 같은 거 할 때 소요되는 기술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도 되고 투자 지원이랑 연계 지원은 이제 우리가 뭐 좀 졸업하고 나서나 아니면 졸업 임박해서 우리의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나 가능성이 좀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그런 확신이나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좀 그런 기업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 체계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이제 이어진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간다고 이제 졸업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간 이제 이행 실적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학사 관리니까 진짜 학생 된 것처럼 입소형이면은 주 5회 다 있어야 되고 준 입소라고 있어요. 준 입소. 꼭 거기 입소를 안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거. 개념 자체가 교육센터 개념으로 해서 거기 입주 기업으로 들어가서 이런 책임 옛날에는 입소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수요층을 반영을 못 한다는 약간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을 하면서 여기 뭐 비즈니스 미팅도 가야 되고 바쁜데 일주일에 며칠을 거기 묶여 있으려니까 좀 오히려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입소용을 해가지고 이제 협의된 일은 꼭 나와서 오프라인 수업을 받고 코칭하고 하되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비즈니스 하고 뭐 서면이나 또는 화상으로 체크하고 그런 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나갔던 그 지금 경상대 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그분은 진주에서 기업을 하셨는데 본인 업종에 맞는 그 코칭 교수님이나 인프라가 진주보다 울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울산에 사업장을 내고 준입소용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울산 왔다 갔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템이 뭔가 더 잘 펼쳐질 수 있는 쪽에다가 사업장 한 개 내시고
준입소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두 번 거기 가서 뭐 네트워킹하고 실제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주에 있는데 뭐 내 비즈니스가 진주에서는 사실 좀 하기 힘들다. 근데 당장 진주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방식도 좀 써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시간 15분 했나요 벌써? 길어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음식점 프랜차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직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뭔가 유연성이라든지 그 전문성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기관에서. 그래서 민간 주도형이라는 그 트랙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민간 주도형이라는 거 말 그대로 민간, 정부랑 반대되는 건 다 민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VC, A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이랑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투자해주는 그런 투자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선발권부터 운영권까지 다 정권을 저희한테 위임받은 곳이 민간 주도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핵심 산업이나 그 라이징 산업들 좀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입교 절차는 뭐 다른 데랑 다 똑같은데요. 좀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정책 목적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장애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산업군 우선 선발로 되어 있는데, 요즘 AI, 뭐 빅데이터, 친환경, 뭐 미래형 선박, 우주항공 이렇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핵심 역량을 집결하는 산업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그냥 레드오션 시장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해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요런 쪽이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랑 경합을 했을 때 조금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쪽의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냥 옛날처럼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포장하고 파는 거, 이런 건 여기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지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AI 뭐라든지 IoT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그 제품의 뭐 농도, 뭐 숙성도, 성숙도라든지 이런 걸 자동 체크해서 뭐 자동 포장해서 제품 군별로 뭐 소포장을 따로 한다든지, 그런 뭔가 미래형 요소가 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좀 각광받는 시대라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소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여기 뭐 사실 좋은 말만 다 써져 있어요. 보시면 뭐 우리가 최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교육, 뭐 기업가정신, 아까 K 기업가정신센터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가고, 또 이제 실제로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좀 출강 오셔가지고 뭐 기업 현업 같은 거 말씀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칭 전담 교수가 1대1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애써 들어왔는데 뭐 조금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물 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퇴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디자인, 설계, 뭐 시제품 제작할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나 CNC 머신 같은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한 대씩은 있고, 만약에 거기서 모자라다고 하면은 사업비 안에서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후속 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 지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진공 전체 사업에서 청창사 졸업 기업들은 다 우대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우선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점 부여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졸업 기업들한테는 이제 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년간 성장 이력 관리인데 저희가 졸업하고 이제 손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속 사후 관리를 해요. 뭐 매출을 어떻게 했냐, 뭐 경영할 때 뭐가 애로냐, 그러면은 거기 또 맞춰가지고 조금씩 처방해드리고,
기존에는 이게 3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창업 기업 뭐 데스밸리라고 해가지고 뭐 생존율이 3년 안에 뭐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해서 3년을 주기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늘었습니다. 5년으로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졸업 기업들 이제 전용으로 해가지고 전시회라든지 뭐 마케팅이나 시제품 같은 것도 사실 목업이 초기 목업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제 바이어 요구도 있고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글로벌 진출이랑 네트워킹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출 수요가 있다 했을 때 저희 이제 해외 네트워크 이용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요 표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인데 뭐 총 80학점을 1년에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여유로운 그 학사 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빡세다고 하는데 예, 빡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코칭 해드린 거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보시면 그 청청사별로 이제 전담 교수님들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분들이 이제 군대로 따지면 너무 군대 얘기 죄송한 행보관 살림살이 해주시는 분들도 따로 있어요. 이제 고민 상담 그래서 뭐 좀 잘 안 풀릴 때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들 의견 모아가지고 코디도 해주시고 이제 전담 교수님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기업분들 애로 이제 해결해주는 또 전문위원분들이 계시고 코치도 이제 우리가 경영하시다 보면 사실 대표 이사님 CEO의 자리에서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기업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뭐 재무제표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사소한 것부터 진짜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직원들은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투자 유치를 해서 IR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중진공 쪽에 오셔서 자금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뭐 경영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을 때 뭔가 조금 파악이 덜 돼 있는 부분이 느껴진다거나 그러면 사실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신뢰성이 약간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초 지식 같은 것들 여기 마케팅, 회계 세무, 무역, 금형, 법률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학습하시고 나가실 수 있게 커리큘럼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가 체계인데 매월 이제 진척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1억 지원받고 그냥 경험 삼아 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버티시기 힘든 구조로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 같은 것도 해서 만약에 퇴교 등급이 나오면 바로 그 유예 없이 퇴교입니다. 그래서 퇴교율은 정확하게 본사에서 저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파악을 못했는데 0%는 아닌 것 같습니다. 퇴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평가해서 평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도 실패 판정을 하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마지막에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자인 팩토리라고 해서 각 창사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은 우리 제품 홍보할 수 있게 뭐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청창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저기 우리 상평산단 쪽에 그 덱스터라고 해가지고 코트라 쪽에서 운영하는 또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근데 내수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수출 기업들 가서 이제 뭐 제품 사진 찍고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영상 같은 거 좀 제작하는 거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평산단 거기 홈플러스 가는 사거리 보면 우측에 보면 뭔가 빨간색 벽돌 건물 세게 쫙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거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홍보 기사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뭐 전체 운영 현황입니다. 뭐 전국에 이렇게 이제 안산에서 하나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전국에 이렇게 좀 많아졌고 저희는 여기 이제 경남 쪽으로 보셔요. 경남.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설 사진들입니다. 뭐 들어오시면 이런 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창업 활동 하시는 거고요. 뭐 이거는 저희 그냥 자랑인데 저희 창사 출신들이 5년 생존율이 뭐 71.4%로 좀 높다 이런 건데 사실 일반 기업이랑 창업 지원 사업 이 통계 뽑는 기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일단 저희 거는 71.4%다. 좀 생각보다 높다. 예. 일단 들어와서 열심히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자료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우수 사례 기업들인데 토스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토스가 저희 2기 출신 기업이고요. 그걸 직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동산 앱 직방은 저희 1기고 뱅크샐러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은행권에 계좌 같은 거 연결해서 가계부 쓰고 자산 관리하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 2기 출신 기업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보시면 코스닥 상장한 기업도 있고 뭐 기업 가치 평가했을 때 수백억 원 뭐 이제 평가받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류정원 대표님 힐세리온이 또 저희가 좀 많이 홍보했었던 기업인데 이제 초음파 휴대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뭐 217억 투자 유치 400억도 있고 뭐 라이다 기술 개발해서 193억 투자 모바일 포스 뭐 242억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우수 사례가 제조랑 IT 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쪽들이 좀 유니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해놓은 거고 제가 그 현장에서 본 기업분들은 약간 쌀독? 쌀 냉장고 아세요? 김치처럼 김치는 김치인데 쌀의 그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전용 그 쌀 냉장고 같은 걸 만드신 분도 있었고 뭐 캠핑용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뭐 좀 더 휴대화 간소화한 기업들도 있었고 그래서 꼭 이런 진짜 유니콘 기업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 외에도 좀 수많은 창업가분들 계시고 그리고 요새 뭐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은데 뭐 헉슬리라고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 출신 기업이고 그리고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여긴 다 못 담았는데 그 청년 창업사관 홈페이지 가시면은 또 그런 우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전국이죠. 네? 전국. 전국. 진주가 아니고 경남이. 진주 아니에요. 전국. 이거는 청청사 전국.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시니어는 없습니까? 시니어 창업사관학교. 시니어 저희 쪽엔 아직 없고요. 피라미드 시니어 쪽 하는 거는 뭔가 고용노동부 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진짜 우리가 과정이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글로벌 청창사는 되게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청창사 졸업하고 나서 내수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로 뻗어 나갈 때 필요한 사업들을 그냥 따로 뺀 거예요. 24년에 저희가 135억, 올해 13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창사보다는 예산이 작죠. 왜냐면은 거기 졸업이나 그 핵심 기술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진짜 엄선해서 뽑는 거예요. 바로 내보냈을 때 실적 나오는 애들. 그래서 그런 거고 보시면은 여기는 준입 소형이 많죠. 48개사.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실제로 필드를 뛰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거고 평가 등급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5G라고 해서 글로벌이니까 G가 막 붙어 있죠. 그래서 뭐 G 멘토링, G랩, G 캠프, G 라운드, G 서포트인데 어쨌든 기업들한테 필요한 거는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취사 선택해서 우리한테 맞는 걸 쓸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창업 공간 제공하고 대신에 사업화 자금 지원 사이즈가 좀 더 커지죠.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글로벌 지향이 강해요. 그래서 글로벌 쪽에 나가서 진짜 비즈니스 하고 싶은 분들은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아까 5개소 있죠. 시애틀, 파리 뭐 그런 데 나가가지고 잠재 고객 이제 바이어 미팅도 하고 뭐 거기 현지 탐방도 하고 데모데이라고 해서 피칭하는 거 있어요. PT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다 1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라고 해서 VCAC들 투자 유치하는 건 요즘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꼭 빠지지 않고 정책에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성과입니다. 이건 저희 그냥 자랑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잘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창사 같은 경우에는 뭐 티오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닥터나우, 클리카, 가제트 코리아 주로 플랫폼이 많죠. 그래서 이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기업들이 저희만 지원 사업을 쓰진 않았겠죠. 또 다른 기관 가면 또 우수 사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군들을 하여튼 우리가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약간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헬스장 생각이 나거든요. 헬스장 가면은 몸 좋은 사람도 있고 몸 나쁜 사람도 있고 근데 다들 건강해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휴대폰 보다가 그냥 오는 사람 있고 운동만 하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거기서 100% 하시고 나오는 분도 있고 조금 초심이 변해서 안 좋게 끝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모든 제도는 그 기업이 핵심 아이템이 이제 성장하는 그 동력만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기업의 동력 자체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쓰실 때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고 뭐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제 돈이 걸려 있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많아요. 뭐 계획서를 대신 써주겠다. 대신에 뭐 걸리면 나한테 얼마 줘? 뭐 물론 시장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근데 뭐랄까요? 그런 분들이 써준 보고서는 좀 알맹이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게 대표님들이 물론 전문가시지만 그 깊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근데 대신에 우리는 밥 먹고 하는 일이 기업인 분들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렴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많이 받아가지고 다 거절하는데 네, 실제 그 자기 샘플링까지 보여주더라고요. 네, 보여주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거절하고 받았는데 네. 뭐 그래서 저는 기관에 있는 직원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뭐 기업인 분들한테 모르겠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같거든요. 네, 그건 다 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들어서 네. 배워서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질문 대답하다 보면 바로 들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투명하게 접근해 주시면은 되고 떨어지고 뭐 붙고의 문제가 그런 보고서의 품질, 뭐 레이아웃의 깔끔함 그런 것들보다는 아니,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용의 구체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걸 해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시장 상황은 어떻고 우리가 시장 조사하는 것 따르면 예비 잠재 고객군은 여기인데 우리가 이것까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반응이 나와서 예비 고객군을 이걸로 최종 확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들의 비즈니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필요성을 좀 설득을 시켜야 될 수 있는 거고 좀 그 과정에서 대표님 전문성의 눈높이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잘 다가오게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템의 뭐 핵심 그 경쟁력이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많이 썼는데 혹시나 질의 질문 아까 제가 하는 거 뭐 들었죠? 근데 대표님 죄송한데 제가 근데 그 정확히 대표님이 하시는 걸 100% 이해한 건 아닌데 네네. 일반적으로 지금 제조는 아니시고 그 우리가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있거든요. 통계청에. 그러면 표준산 분류 코드. 통계청에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어떤 걸로? 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떤 걸로? 문화예술 교육. 아, 그쪽 콘텐츠 개발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제조업이 아니라 비제조 이제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융자 기준으로만 봤을 때 서비스. 예, 융자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서비스업은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야 돼요. 없어 혼자인데. 아, 대표님 혼자세요? 예, 예. 그러면 융자는 조금 아니 저는 융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컨텐츠 만들고 네. 홈페이지 만들고 그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진공엔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 그거는 제 생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그런데도 예. 아니면은 진짜 최초로 시작하는 지자체 자금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자체. 예, 예, 지자체 보조금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써요? 그게 지자체마다 되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 업종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컨텐츠 홍보 비용이 필요하다. 지원이. 이거 지원되는 게 있냐. 근데 제가 진주시나 사천시 뭐 이런 쪽은 지금 다 제조나 우주항공이나 방산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돼 있어서 우리 같은 이제 소공인들한테 그렇게 되는 거는 뭐 많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융자한 것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거 있어요.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소상공인들 아마 지금은 그런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융자에 대한 보증 정도 아니면 이자 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뭐 투자 받고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건 저번에 했던 우리 경남 문화관광지원센터나 그다음에 거기서 예 그쪽으로 가면 네.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 당장 혁신 공업처가 있거든요. 혁신 가우쳐서 예, 그쪽으로 들어가시죠. 그쪽 경남 관광재단에 아니요. 기업 지원 관광공사. 예. 관광공사. 예, 그쪽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트랙. 예, 그쪽 트랙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관광공사나 우리 관광기업진흥센터나 뭐 우리 문화재단 쪽에 그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이런 트랙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진공에 학교가 뭐 여수원 5개, 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청장사 안에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아, 청창사랑 글창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는 같이 학교 하나. 청창사가 총괄하는 그런 상위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청창사 안에 세부 그 지역이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그걸 하나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글창사는 별도의 인프라가 있는 건 아니고 인프라는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학교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부 인가 학교는 아니고 아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 또 한 가지요. 네네. 아까 그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 보고 네. 진로 쪽으로 상담이 아 중진공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면은 네. 제가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하실 건가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중진공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약에 경대 학생들이 있었으면 그러면 제 경험이랑 올해 면접위원 다녀온 경험 그런 것들 좀 공유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이야기하신다면 네. 그 어떤 과 출신이나 뭐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아 학과는 모릅니다. 면접장에 가면 학과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걸 전공해야 유리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신문방송학과 나왔는데 그냥 입사를 했고 막상 들어가 보면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회계사 분들이 뭐 경영학과가 많다. 그리고 뭐 변호사 분들이 법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중진공은 그런 건 아니고 뭐 저희 부서만 해도 기계공학과도 있고 행정학과도 있고 무역학과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일단 하게 되는 업무가 기업인 분들을 만나고 정부부처랑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잘 들어주는 자세를 계속 길러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고 그 입사하기 전에는 모든 기관이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면접장에서는 뭔가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뭐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 해야지 기가 세 보이게 보여야지 그런 것들은 큰 요소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학생 때 뭔가 해왔던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쓰고 그런 것들을 좀 진짜 명료하게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킬이 물론 뭐 말을 더듬는다거나 뭐 몇 번 더듬었다. 뭐 내가 말을 조금 이 부분에 잘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막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그 뭐 좀 다들 근데 잘 준비해 오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면접 가보니까 저희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면접 볼 땐 같은 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좀 준비 안 해오고 있는 애도 있었는데 요즘은 말을 다 잘합니다. 상향 평준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제일 좀 높은 점수를 줬던 지원자가 좀 자기가 한 그런 활동들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그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기관이랑 뭔 상관이지 했는데 본인이 거기서 뭘 좀 주도적으로 하고 뭘 느꼈는지 그걸 좀 자신 있게 말하는 지원자들이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혹시 뭐 주변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십시오. 그 창업사학교가 네, 20세 이하면 네, 근데 글로벌도 청년이잖아요. 네. 근데 창업사학교 보통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글로벌로 간다는 아, 청창사 졸업생들은 그 해당 안 됩니다. 이미 청창사에서 그거를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시면 청창사 졸업생도 있고 그 초육차 신산업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랙에 완전 처음 들어온 사람은 적용을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려면 그래도 대표님이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드시면 밑에 우리 직원들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한 명 고용하는 형태도 있고 근데 최근에 물론 뭐 기술 발전이 빨리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비즈니스 상담회 갔다 오신 대표님들 말 들어보면 그 중국은 위챗이라는
비즈니스 앱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역 필요 없이 위챗 서로 켜놓고 이제 사진 샘플 보여주고 그쪽에서 중국말로 하면 여기 위챗이 바로 번역해서 그럼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중국말로 번역되고 그런 게 엄청 빨리 일어나고 있대요. 저는 아직 중국 올해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아까 그 시니어 얘기하셨잖아. 시니어 지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은 없습니다. 중진공은 시니어를 뭔가 타겟으로 한 건 없고요. 예, 예. 아니 뭐 말만 너무 대체결할 거라 그죠? 우리를 위한 건 너무 없다. 시니어는 주로 이제 재취업 프로그램, 중년, 신중년 관련된 네. 재취업 프로그램이 있지.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창업 지원은 없는 걸로. 교육이라고 안 뛰다 그래. 교육으로 끝나버리지. 예, 그러면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권영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가져가시고요. 제가 들고 가야 되니까.